자, 여 사이 소리 빨리 가봅시다. 우리. 이 안에서 무조건 나올 거야. 자, 1번 봅시다. 자, A의 사례. 요 그래도 한번 다음 읽어볼게 얘들아. 맨 위에 있는 거. 자, 국어 단어 중에는 두 개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에 별빛일까? 합성어. 합성어가 될 때 앞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노란 양말. 자, 그리고 또는 모음이죠. 뒷단어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변한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A.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 동그라미 모음으로 끝났을 때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된대요. 자, 일단 1번은 정답만 보시면 돼요. 1번은 1번이지. 초 플러스 둘이지? 그러면 앞말이 뭐로 끝났어? 딴짓 하지 말랬어. 모음으로 끝났고 이 비읍이 뭐로 발음되지? 된 소리 쌍비읍으로 발음되죠. 맞아? 예, 그래서 어떻게 표기해 주셔야 돼? 촛불 이렇게 표기해 줘야 돼. 알겠니? 그래서 1번이 정답이야. 자, 그다음에 2번 B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B 한번 볼까 얘들아? B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 동그라미 끝났어. 4번 봐봐. 깻 이러면 되냐? 그래도 위로 올라갑시다. 그래도 올라가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니음이나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이 첨가된대요. 자, 그러면 2번에 1번 읽어봐 얘들아. 2번에 1번 어떻게 발음돼? 2번에 1번 인 몸으로 되지. 응? 써줄래? 인 몸으로 발음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해? 옆에 써있잖아. 잇 몸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번 이거 어떻게 발음돼요? 발음하는 거 콧날로 발음되죠? 그래서 표기할 때 시옷 콧. 3번도 어떻게 발음돼요? 빗물. 자, 그 다음에 5번 이거 어떻게 발음돼 얘들아? 텐 마루 이렇게 발음되지. 그치? 그래서 니은이 이렇게 첨가되죠. 그래서 니은이 덧붙여지죠. 그래서 시옷 받침을 써주는 거야. 근데 4번은 어떻게 돼요? 근데 4번 일단 정답 4번이거든. 깻잎. 이거 깨 플러스 입 아니냐? 네. 그럼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 깻잎. 니은 두 번 들어가잖아. 니은 두 번 들어가요. 니은 두 번. 그럼 이거는 B예요? C예요? C 봐봐. 앞말의 음음과 상관없이 뒷말의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될 때 니은이 하나 혹은 몇이 첨가된다고? 두 개가 첨가되는 경우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 4번은 B가 아니고 뭐에 해당한다? C. 선생님 뭐냐 그 1번을 촛불 할 때요 발음 어떻게 해요? 촛불. 초 촛불. 디귿하고 그러니까 촛불로 발음되잖아. 네. 그러니까 시옷 받침을 써주는 거야. 이게 사이소리야, 사이소리. 발음할 때 시옷이 없어져요? 디귿으로 그러니까 아니 표기할 때는 촛불 한다고. 표기할 때는. 발음할 때는 발음할 때도 촛불. 그러니까 발음할 때 초에 있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요? 그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그건 별도로 하진 않아. 그냥 표기할 때는 촛불 하지만 그걸 또 그렇게 굳이 안 내. 사이소리 할 때는 굳이 그렇게 안 내. 어차피. 자, 3번 갑시다. 자, C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얘들아 1번 봐봐. 집, 안 플러스 1이지. 그러면 1에 동그라미 쳐볼래?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 집안일. 그죠? 집안일. 자, 2번에 나무 플러스 잎이죠? 잎에다가 동그라미 쳐볼래? 잎. 이거 어떻게 발음되죠? 나뭇잎. 니은 두 번 덧나네. 1번은 한 번 덧나고 3번 어떻게 되죠? 물디약. 그죠? 이것도 한 번 덧나죠? 4번에 어떻게 되죠 이거? 예산딜. 그죠? 니은 두 번 덧나지. 맞니? 자, 5번 어떻게 돼요? 배사공이야? 자, 배사공이 이렇게 되죠. 맞아?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C의 사례야? A의 사례야? A의 사례가 된 거야.
자, 3번에 5번이고요. 이건 뭐야고? A의 사례가 돼요. 자, 4번 갑시다. 자, 4번은 D의 사례래. 이거 어떻게 보시라 했어요? 4번. 원래 한자어는 뭐 안 돼? 한자어와 한자어끼리 결합은 사이소리 안 돼요. 근데 예외 있었잖아. 신발 뭐라고? 뭐였지? 세수하고 세수하고 차타. 그죠? 세수, 횟꽃, 차퇴. 기억나? 그러면 자, 숫자, 새빵, 횟수, 착간, 곡간 이거 되지? 네. 몇 번 안 돼? 1번 1번. 초점은 없어요. 알겠니? 세수하고 차타로 외우세요. 그러면 세가 뭐예요? 새빵. 수는 뭐예요? 숫자. 하는 뭐야? 횟수. 횟수. 세수 횟. 그지? 자, 그리고 고는 뭡니까? 곡간이야, 얘들아. 곡간. 그리고 차는 뭡니까? 착간. 타는 뭘까? 여기 없는 거지. 횟간. 퇴간이야, 퇴간. 알겠어? 세수 횟꽃 챗. 알고 씨. 차, 퇴. 알겠지? 세수 횟꽃 차, 퇴. 알겠지?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사이소리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 중 틀린 거야. 자, 5번에 이거 좀 어려워요. 1번 보세요. 사이소리 현상은 뚜렷한 규칙성이 없어서 표기는 같아도 발음이 또 다르기도 해. 2번, 그런 예로는 잠자리가 해당하지 않을까? 사이소리 현상이 적용되지 않으면 곤충을 의미하고 잠자리. 그죠? 야, 잠자리 잡으러 가자 이래요? 잠자리잖아. 근데 또 사이소리를 적용하면 전혀 의미가 달라져. 사이소리 적용하면 뭐가 돼요? 잠자리. 여기서 잠자리는 뭐예요? 여기 내 잠자리야 이거야. 알겠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 내 내가 여기서 자겠냐? 그러니까 같이 애들끼리 친구들이 놀러 갔어. 여기 내 잠자리야. 그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잠자리랑 잠자리랑 어때? 발음에 따라 다르죠. 됐지? 3번. 사이소리 현상이는 고깃배를 고기배로 발음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러면 고깃배는 뭘까? 물고기 잡는 배인 것 같고 고기배는 뭘 것 같아? 진짜 물고기의 배야. 물고기의 배라고 배. 알겠어? 자, 4번. 한자어에서 같은 형태에도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건 굉장히 혼란스러워. 자, 대가와 대가 이렇게 의문 형태 같은데 발음에도 차이가 있어. 자, 5번. 인사말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머릿말, 본뒷말, 노랫말은 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네. 5번이 정답이에요. 옆에다 쓰세요. 머리말은 외우세요. 그냥 이거 사이소리가 아닙니다. 알겠죠? 머리말은 사이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법에서 사이소리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진짜 사라질 거래요. 몇 년 후에 근데 여러분들은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해야 되고요. 알겠지? 왜냐면 이런 2, 3번 때문이야. 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게 너무 심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없애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서 없어지긴 할 거래요. 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넘기세요. 자, 자, 6번. 자, 6번. 다음 예시를 모두 포괄하는 의문의 규칙. 촛불, 뱃사공, 야, 뿔에다 동그라미 쳐줄래 얘들아? 뿔. 그리고 뱃사 할 때 싸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 논일 할 때 닐에다가 동그라미. 솜니불 할 때 니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잇몸 할 때 인에다 동그라미. 빗물 할 때 빈에다 동그라미. 됐어요? 그리고 초점, 그 다음에 내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야, 두 개 다 한자어 아니야? 네. 맞지? 이거 리을은 뭘 것 같아? 그 예외 세수하고 차타에 해당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리을은 사이소리가 아니야. 알겠니? 리을 옆에다 쓰세요. 사이소리 X. 리을은 사이소리 X 써놔. 그럼 왜 X야? 뭐니까? 한자어의 결합이니까. 예외 6개 아니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그냥? 2번. 다 사이소리에 해당하는 사례들인데 뭐 빼고? 리을 빼고. 알겠니? 그냥 이걸 포괄하는 제목이야. 포괄하는 제목. 알겠죠?
기역, 니은, 디귿은 사이소리에 해당하고요. 리을은 해당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6번에 2번입니다. 자, 7번에 이제 별표 치세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중요합니다. 자, 우리 30항 봐보자 얘들아. 30항. 사이시옷은 사이소리 중 사이시옷은 그러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옷 받침 쓰는 거 말하는 거죠. 자, 1번 순우리말 동그라미. 그만해. 네. 순우리말 동그라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야.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날 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이제 2번 봐봐. 순우리말과 한자어 동그라미. 자,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날 때,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가로 3번 니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 자, 그리고 한자어끼리 결합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처가 플러스 집이거든?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처가집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된 소리가 났지.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요? 선지 플러스 국이거든? 선지국 된 소리 나잖아. 자, 4번 이거 발음은 어떻게 돼요? 제산날 니은 소리 덧나죠. 그 다음에 5번 이거 어떻게 돼요? 최대값 됐나? 된 소리 나지. 몇 번이 정답일까? 2번이야. 이건 그냥 위쪽 원래 쪽이야. 원래 된 소리야. 알겠니? 그러니까 사이시오 사이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8번.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 된 소리 대기 교체 보겠습니다. 된 소리 대기는 의문의 교체. 예를 들어 입고가 된 거. 그리고 단어의 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 그냥 하나의 명사들. 그죠? 합성어가 아니든 합성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 4번. 같은 의문 환경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쵸. 아니야. 벤소리 대기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환경이면 무조건 일어나요.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면. 알겠니? 그리고 5번. 표기와 관련이 없다. 뭔 소리야? 국밥! 이렇게 하면 밥으로 쓰니? 국밥.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이소리 봐봐. 자, 사이소리는 의문의 첨가야.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산 플러스 길이죠. 무슨 어야? 합성어. 자, 밑에 보세요. 단어를 합성하는 과정이 생긴다. 옆에 쓰세요. 합성어야 돼요. 사이시오 사이소리는 합성어야 돼요. 합성어. 그리고 같은 의문 환경이라면 반드시 일어난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번이 앞에 거 뒤에 게 두 개가 바뀐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리고 표기랑 관련이 있다. 4번이 정답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9번 갑시다, 여러분들. 자, 별표 치세요. 9번 별표. 자, 일단은 정답은 얘들아 5번이거든. 이거 하나씩 해보자, 이제 한번. 자, 우리 기억이 뒷말에 첫 소리가 된 소리가 날 때래. 그러면 5번에 봐봐. 이게 바다 플러스 가예요. 그래서 바다 어떻게 발음돼요? 바다 가로 발음되죠? 써놓으세요. 아셔도 쓰세요. 바닷가. 물론 굳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면 다에다 디귿 받침 쓰고 까도 되긴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자리세. 자리 플러스 세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리세요. 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기억은 됐고요. 이제 우리 니은 보자. 니은은 니은 소리가 덧날 때래. 콧날. 이거 어떻게 되죠? 콧날. 그치? 콧날. 그래서 니은이 덧나잖아. 그러면 제삿날 어떻게 돼요? 제삿날. 여기 니은, 여기 니은. 맞지? 자, 그 다음에 니은이 덧날 때래. 니은이 덧날 때래. 아니구나. 가로수 한번 보자. 뒷말의 모음이나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 또는 니은이 덧날 경우야. 알겠지? 니은 또는 니은. 그러면 섭립으로 어떻게 돼요?
솜니불 니은 덧나죠? 그리고 는여름 어떻게 되죠? 는 니여름 니은 두 번 덧나죠. 맞습니까? 그래서 자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자 10번. 자 기역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기역 볼까요?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을 된소리 대기가 아니고 사이소리라고 합니다. 1번 길가와 장막 띠는 기역의 예에 해당한다. 맞아요. 다 앞말이 다 모음으로 앞 단어의 끝소리가 다 울림소리잖아요. 리을이나 모음으로 끝났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자, 촛불과 수자는 기역이 표기까지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촛불과 숫자. 그러니까 수 플러스 자 해가지고 숫자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2번은 표기까지 반영됐죠. 그죠? 촛불, 숫자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실제로. 초불이라고 표기해. 오늘 촛불로 표기해. 촛불로 표기하잖아. 수자라고 표기해. 숫자라고 표기해. 숫자 이렇게 표기하잖아. 됐죠? 자, 그 다음 고무줄과 빨랫줄에서 알 수 있듯 기역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고무줄이야? 빨랫줄이야? 항상 그러잖아. 빨래줄이라 그래. 고무줄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렇다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이소리는 어쩔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때? 어쩔 때는 일어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란다. 그런 현상. 알겠지? 그거 알아서 잘 출제해 주세요. 쌤들이. 알겠지?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예시를 어떻게 다 외우냐. 알아서 출제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콧날과 인사말에서 알 수 있듯 또 니은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다. 콧날은 되죠. 니은이 되잖아요. 인사말은 또 아니잖아요. 맞지? 자, 5번 이게 정답이에요. 물 플러스 약은 니은이 하나, 물약이 되니까. 했잖아 이거 얘들아. 한 플러스 여름은 니은이 둘 첨가됐어, 하나 첨가됐어? 하나 첨가됐지? 옷다가 니은을 넣을 거야 여기다가. 맞지? 한니여름이잖아. 그래서 5번에 한여름 때문에 틀린 거야. 한여름. 자, 니은 한 번 첨가입니다. 근데 니은이 두 개 첨가됐다고 써 있어요 지금. 자, 11번. 자, 11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길가. 표기 길가. 표기는 길가, 발음은 길가. 2번 콧 플러스 불. 발음 콧물. 표기 콧불. 3번 자, 기와 플러스 집. 발음은 기와집. 자, 표기는 기와집. 자, 4번 나무 플러스 잎. 자, 나뭇잎. 표기는 나뭇잎. 그죠? 그 다음에 장맛비. 자, 장맛비. 그 다음에 장맛비.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기와집. 왜? 비슷한 환경인데 또 이거는 뭐가 아니래요? 사이소리가 아니래요. 기와집은 사이소리가 아니라고요. 기와집이라 그럴까? 우리가 기와집이라 할까? 기와집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아요. 기와집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기와집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어디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외워야 돼. 네, 이런 건 외워야 돼. 자, 다시 얘들아 이거 하나만 외우자. 기와 플러스 집은 뭐가 아니다? 사이소리 아니다. 알겠지? 그냥 암기하세요. 외우세요. 그래서 없애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응? 다 설명할 빨리 수가 없어지지, 없으니까. 자, 12번. 그래서 수능은 잘 안 나와. 수능적인 잘 안 내요. 자, 다음과 같은 음운 변동 현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 읽어볼게.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끊어줘.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끊어줘. 앞에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에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인 경우에는 밑줄 쳐.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니냐년윤으로 발음하는 현상을 니은 첨가라고 합니다. 아, 12번은 무슨 문제야 얘들아? 니은 첨가 문제가 돼 지금. 니은 첨가. 자, 5번부터 가볼까? 솜니불. 솜니불 맞죠? 이가 니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콩니엇. 이거 어떻게 될까? 콩니엇. 콩니엇. 그죠? 콩니엇. 니엇이 됐잖아.
자, 그다음에 물약 어떻게 될까? 물약. 물약. 물론 나중에는 물약이 돼요. 최종 발음은. 근데 그것까지 뭐 얘기하지 아니 쓰지 않냐. 나중에는 물약이 된다.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유음화까지 나타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일단 이거 됐나? 자, 그다음에 2번에 맨딥. 그죠? 맨딥이잖아. 맨딥. 그러면 지금 4개는 전부 다 니은 첨가가 됐죠. 니, 니엇, 니악, 니 됐나? 자, 1번. 이건 뭐야? 이 플러스 몸이지. 거기 니은 소리가 덧났지. 무슨 소리? 사이 소리. 알겠지? 자, 1번은 사이 소리인 거야. 1번은 사이 소리라고. 같은 첨가 현상이지만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13번 갑니다.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문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되고 앞말의 음음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니은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어쨌든 지금 밑줄 친 부분의 사례가 아닌 걸 고르래. 1번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1번 발음하면 예, 산, 닐. 그러면 니은 몇 번 덧났어? 두 번 덧났지. 예사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3번부터 와봐. 물 플러스 약이거든.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물약. 물약. 그러면 한 번 첨가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손니불 맞고요. 5번 깻잎 몇 번 첨가됐어요? 두 번 첨가됐죠? 니은 2번. 깻잎이니까. 자, 몇 번이 틀렸을까? 2번. 2번이다. 이거 어떻게 돼, 얘들아? 훗날 어떻게 돼? 훗 플러스 날이야? 자, 훗 날이야. 알겠지? 훗 날이 아니야. 훗 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돼? 처음에는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은근히. 그래, 음극규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고. 역행동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이 아닌 디귿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무슨 하? 비음아. 그럼 최종 발음 뭐가 돼요? 훗날이 되는 거야. 겠나? 이건 음극규와 비음화의 사례이지 사이 소리가 아니라고요. 알겠어? 그래서 첨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에 2번이다. 13번에 2번.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지우고 갑시다. 자, 14번. 자, 일단 정답은 1번이야, 얘들아. 자, A부터 가보자. 앞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자, 그러면 나무 플러스 가지죠. 나무 플러스 가지.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나무, 까로 발음되죠? 그래서 나무까지니까 A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B 봐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자,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니은 소리가 첨가된대요. 이 플러스 몸이지. 이가 모음으로 끝났잖아. 맞아?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죠? 인몸이잖아. 인몸. 니은이 첨가되니까 B 맞고. 자, 이제 C 봐보자. 자, 앞말의 음음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으로 시작할 때 니은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일이 있다. 자,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가외 플러스 1. 가, 웬, 닐. 그러면 니은이 두 번 첨가됐죠? 그래서 1번 골라주시면 돼. 1번. 각각 A, B, C에 해당합니다. 됐죠? 인사말은요? 얘들아, B에 거기 맨 밑에 인사말 있지? 예, 사이 인사말이야, 인사말이야? 인사말. 인사말. 이거는 사이소리 아니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마지막 장. 자, 15번 별표, 16번 별표. 자, 16번을 먼저 풀게. 요 16번을 먼저 풀게, 얘들아. 자, 이거 16번이 어쨌든 간에 개념이니까 공부하기 좀 좋아요. 16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잘 봅시다. 자, 국어 단어 중에서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뭐가 될 때?
합성어가 될 때. 합성어가 될 때 앞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울림소리 뭐가 있죠? 노란 양말,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또 모든 모음. 알겠니? 자, 그리고 뒷단어의 첫 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억이고 여기 니은이에요. 자, 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자, 받침으로 사이에 시옷 받침을 써줘야 된다. 자, 다음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이다. 초 플러스 불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촛불 발음되죠? 그래서 가운데 시옷을 붙여서 촛불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거야. 두 번째, 배 플러스 사공. 자, 발음하면 배싸공 되니까 배 밑에다가 시옷 받침을 써주는 겁니다. 자, 논 플러스 두. 자, 이거는 논뚝 되어 있죠. 여기 왜 시옷이 없어요? 앞에 자음 받침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자, 길 플러스 가. 길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디귿에다가 발음되는 거 써주는 거야. 발음되는 거. 길가 써주면 되겠지. 자, 길가. 자, 이어갈게요. 밤 플러스 길, 밤길. 등 플러스 불, 등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기역을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미음, 니은으로 시작되면 밑줄 니은 소리가 첨가되고 저 앞말의 음음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될 때는 니은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사이소리 현상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밑에 이 플러스 몸, 잇, 몸 보여요? 그럼 이거 발음하면 어떻게 되죠? 인몸, 인몸. 그럼 이게 뭐냐? 리을이냐 얘들아? 리을이네. 자, 그 다음에 집안 플러스 일, 집안일. 왜 반이 됐어? 뒤로 넘기는 거. 연음 한 다음에 일에다가 닐 이렇게 됐죠. 자, 물 플러스 약, 물약이 되지 처음에는. 근데 최종 발음 뭘까? 유마 때문에 물약이 되는 거야. 최종에는. 자, 물약. 자, 됐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웬잎, 나뭇잎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마지막 15번 가볼게요. 15번. 자,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설명 중 보기를 이해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겁니다. 자, 기억부터 봅시다. 어두운 A 밤길을 혼자 걷고 있었다. 1번 봐봐. 자, 밤길은 30항 1항에 의해서 밤길로 발음해야 되는군. 발음은 맞아. 조항이 틀렸어요. 30항일까? 28항일까? 28항 읽어볼게. 표기상으로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가지는 사이 시옷이 있어야 할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 소리 그드브스즈를 된 소리로 발음한다. 자, 그러니까 봐봐. 잠깐 봐봐. 밥 플러스 길이 아니잖아, 얘들아. 지금 무슨 길이야? 밤 플러스 길 합성어죠. 맞아?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길이 뭐로 발음돼? 길로 발음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사이에 단어와 단어 사이에 뭘 여러분들 집어넣어줘야 돼? 시옷을 집어넣어줘야 되지? 근데 여기 받침이 있잖아. 그러니까 굳이 집어넣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이 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밤길. 됐죠? 그러니까 된 소리 되기의 여러분들 환경이 아니에요. 된 소리 되기의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된 소리로 발음이 된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사이 시옷으로 보는 겁니다. 사이 소리로 보는 거야. 사이 소리로. 자, 그래서 1번은 30항 1항이 아니고 몇 항이라고요? 28항으로 빨리 바꿔주세요. 28항. 자, 이제 이번에 B 가보자. 오늘은 엄마와 솜니부를 빨아야지. 자, B는 사이 시옷 뒤에 이 소리가 결합된 것이니 솜니불로 발음해야 되겠군. 솜니불 발음은 맞거든? 조항이 잘못됐어요. 29항 보세요. 29항 보세요.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단어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솜,
이잖아. 이 맞아? 자 이하여유 유인 경우에는 니은 소리를 첨가하여 니냐녀뇨뉴로 발음한다. 이를 니로 발음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자 사이시오띠에 이 소리 결합된 게 아니고 29항의 니은 첨가야. 바꿔주세요. 2번은 29항의 니은 첨가입니다. 솜 니불은 맞는데 부연 설명이 잘못됐어요. 29항의 니은 첨가로 적용시켜야 돼. 자 3번 가보자. 자 시는 촛불이 아닌 촛불로 발음해야 되겠군. 아까 신기훈이 저하고는 비슷한 건데 자 30항의 1조항 가보자. 자 그드브스즈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 사이시옷을 올 때는 이들 자음만을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밑줄 쳐 사이시옷을 단어 사이에 적는 시옷 받침을 디귿으로 하는 것도 허용이 된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다 써볼까? 뭐하고 뭐 둘 다 된다는 거야. 뿔도 되고 사실 이게 원칙이야.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뭐도 허용한다. 뿔도 허용한다. 알겠니? 그러면 몇 항 몇 조항에 의해서야? 30항 1번 조항에 의해서야. 알겠니? 근데 지금 디귿 받침으로만 해야 된다고 써 있잖아. 틀린 거야. 촛불도 되고 촛불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생활해야지. 자, 답은 쉬웠어요. D는 이 플러스 모 사이시오 뒤에 미음이 온 것이니 잇몸으로 발음해야겠군. 정답. 자, 그다음에 이 나뭇잎 사이시옷을 발음하여 얘들아 나뭇잎이야. 최종 발음은 뭐야? 최종 발음 나문잎이지. 미은 기은 두 번 덧나는 거죠. 나문잎이지. 자, 그래서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에 4번. 자, 잠깐 쉬시고요. 우리 마지막 공감하며 소통하게 합시다. 안 때려. 밖에를 머리 하는 줄 알고 머리를 깎아. 이게 진짜 나와.